안병동의 환자 대기실. 방사선 치료를 기다리는 환자들 중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 정말 아가씨 같은데 그 바지 입고 있는 거 보니까 내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 내가 물어봤잖아. 내하고 똑같아. 직장이. 35살의 영민 씨는 올해 2월 직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는 언니 희선 씨가 늘 동행합니다. 영민 씨는 일주일에 5번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종양이 너무 커서 당장 수술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항문에서 약 한 5cm 정도 떨어진 직장암인데 주위 장기에도 침범이 돼 있고 임상학적으로 보면은 3기에 해당됩니다. 지금 환자분의 경우에는 유전성 질환이에요. 이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은 약 한 50%의 자녀의 50%에서 암이 발생되는 아주 무서운 가족성 질환이에요. 영민 씨 자매는 13년 전 어머니를 대장암으로 잃었습니다. 유전 가능성이 높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영민 씨가 이렇게 이른 나이에 발병할 줄은 몰랐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엄마 생각이 정말 많이 나더라고요. 치료 받으면서도 엄마도 이런 저랑 똑같은 절차를 밟았을 텐데 만약에 엄마가 잘못되면 네가 엄마니까 동생하고 뭐 잘 보살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고 그게 벌써 옛날 좀 2003년도니까 잘 그런 것만 기억나네요. 남들이 보기에도 그렇지만 영민 씨는 스스로도 자신이 암 환자라는 게 믿기질 않습니다. 매일 아침 방사선 치료를 받으러 와서야 영민 씨는 달라진 현실을 실감합니다. 이제 자꾸 회차가 거듭되니까 조금씩 더 뻐근한 게 심해지는 것 같아요. 병원을 혼자 다녔으면 서글펐을 겁니다. 언니 희선 씨가 매일 같이 와주는 게 영민 씨에겐 큰 힘이 됩니다. 충남 당진에 살던 영민 씨는 치료를 위해 상경하면서 병원이 가까운 일산에 집을 얻었습니다. 배는 안 고파? 힘들어. 문 닫아줄까? 내가 해줄게. 아니야, 내가 할게. 내가 해줄게. 그냥 자. 치료 후유증으로 입맛도 잃고 기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힘들어하는 동생이 걱정되는 희선 씨. 그러나 희선 씨가 챙겨야 하는 사람은 영민 씨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못 가겠지? 힘들어서? 미안. 갔다 올게, 영훈아. 전화할게. 잘 쉬고 있어. 오늘은 꼭 아빠에게 가려고 했는데 몸이 마음 같지 않습니다. 희선 씨가 도착한 곳은 분당에 있는 또 다른 병원인데요. 다행히 점심때에 맞춰서 도착했습니다. 아빠. 딸이 불러도 대꾸가 없는 아버지. 아빠 지금 저녁이야? 점심이야? 저녁이지. 지금 저녁 먹는 시간이야? 응. 진짜? 저녁이지. 아침에? 아버지는 인지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없어요, 너무. 운동장애로 거동도 불편한데요. 잠깐만 힘이 기다려봐요. 떨어지고 움직임이 둔해져서 식사 때도 희선 씨가 옆에서 거들어야 합니다. 뭐야? 이제 먹어도 돼요?
안면마비부터 시작된 아버지의 이상 증상은 눈에 띄게 늘어갔습니다. 지금은 시력에도 장애가 온 상태입니다. 눈 뜨고. 봐봐, 나 보여? 어디 있는데? 이거 뺄게. 이거 뺄게. 이거는 안 보인다. 안 보여? 이게 다 뇌에 생긴 종양 때문입니다. 지난 3월 아버지는 악성 뇌종양인 교모세포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sup두엽의 상당한 크기의 종양이 보면 앞에서부터 뒤까지 6.8cm 정도 되죠. 부종이 하얀 게 다 부종입니다. 그래서 부종이 올라갈수록 이렇게 심해지면서 이쪽이 운동신경이 지나가는 부위인데 거기가 다 침범이 됐어요. 교모세포종이 무서운 거는 그냥 경계 없이 막 침투해 들어간다는 거예요. 증식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평균 생존율이 14개월에서 16개월로 사람한테 생기는 종양 중에는 가장 최악의 종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호주에 살고 있던 희선 씨에게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진 건 지난 2월이었습니다. 처음에 여동생이 문자를 보냈어요, 저한테. 자기가 이제 암이 걸렸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생활을 하면 언니가 옆에서 간호해주면 좋겠다고. 딱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제가 순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처음에는 잘 좀 놀래가지고. 5년간의 호주 생활을 정리한 희선 씨는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도 전에 아버지마저 악성 뇌종양에 걸렸다는 비보를 전해 들었습니다. 상상도 못했죠. 이렇게 막 아플 줄은. 네. 그리고 둘이가 똑같이 아플 줄은 상상도 못하고. 그리고 수술을 해도 뭐 아빠는 이렇게 희망이 예우가 없는 안 좋은 그런 암이고, 또 동생은 또 동생 나름대로 또 힘든 일을 이제 시작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이제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너무 마음 때문에 좀 한동안은 좀 무거웠죠. 아버지 저녁 식사까지 챙기고 오면 어느새 늦은 밤입니다. 영민아! 어디 있어? 언니가 다리 마사지 좀 해줘. 다리. 저녁은 뭐 먹었어? 저녁은 응. 우리 먹었구나. 다리 좀 줘. 힘들다. 여기. 나 아빠도 다리 좀 일로 와, 일로. 일산과 분당을 오가느라 힘들었을 텐데 희선 씨는 동생 부탁을 군말 없이 들어줍니다. 내려봐 네가. 이렇게. 영민 씨에겐 희선 씨가 돌아가신 엄마 대신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허벅지가 좀 찌릿찌릿하대. 나도 그랬어. 팔다리가 이렇게 막 전기통 할 때처럼 막 저린 느낌? 잘하시고 오늘 밥도 잘 드시고. 방사선 치료 중이라 자주 가보지 못해서 영민 씨는 아버지가 더 걱정됩니다. 아빠는 항상 제 걱정하죠. 전 아빠 걱정하고. 그냥 항상 첫 대화가 너는 괜찮냐 그거였어요. 그럼 저는 아빠는 괜찮아? 그러면 아빠는 괜찮다고. 너는 어떠냐고. 그런 대화였죠. 며칠 뒤 수술을 앞두고 검사받는 아버지를 보러 영민 씨가 왔습니다. 못 본 사이 더 수척해진 아버지 모습에 마음이 무거운데요. 계속 머리가 울리다고 하시니까요. 힘드실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진짜 더 커진 것 같고. 종양의 크기와 위치를 재확인하는 정밀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며칠 사이 아버지는 두통이 더 심해졌다는데요.
종양이 더 자란 건 아닌지 자매는 걱정입니다. 저기 편히 앉으세요. 네. 6.9cm였죠. 네, 여기서 보면은 지금 8cm예요. 1cm가 자라서 보니까. 보름 만에 1cm가 자란 종양. 1년에 2mm 정도 자라는 다른 종양에 비하면 엄청난 속도입니다. 그동안에 환자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내압 강화제를 쓰고 부종 가라앉힌약을 써서 견뎠고, 만약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미룬다면 생명에도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지금 제 계획은 여기를 다 드러내는 겁니다. 축두엽을. 수술 후 뇌경색이나 시력장애 같은 후유증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삶이 얼마나 달라지든 아버지만 지킬 수 있다면 딸들은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다음 날 이불로 온몸을 가린 채 아버지가 수술실로 향합니다. 수술 중 종양 부위만 빛나게 하는 특수 약물 때문에 빛을 가려야 합니다. 아빠 비프면 안 돼.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빠 힘들어도 잘 참아. 그리고 어쨌든 저기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돼요. 아빠 알았죠? 아빠도 참고. 종양이 큰 만큼 위험 부담도 큰 수술. 정교한 수술을 위해 환자의 머리에 내비게이션이라는 장치를 부착합니다. 뇌에 자리 잡은 종양의 정확한 위치와 크기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기계입니다. 지금이 제일 불편해요. 죄송합니다. 네, 한 번만 더 아플 거예요. 이번 수술은 각성 수술로 진행됩니다. 최준남 씨, 제 목소리 들리죠? 예. 저기 협조 잘 하셔야 됩니다. 각성 수술은 환자의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로 진행하는 수술인데요. 최두남 씨의 경우 종양이 운동신경과 바짝 붙어 있어 수술 중 수시로 소통하며 운동 기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병을 얻기 전 희선 씨 아버지는 세심하고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뇌종양이 발병하면서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갔는데요. 앉았다 일어나면 앞이 캄캄하고 가끔 머리에 벌레가 거머리 뭐 이게 뭐라 쓰지? 내가 못 알아볼 정도로 안 쓰는데 아빠가 이제 말하는 거 그리고 어눌해지는 거야. 말하는 거 글 쓰는 거 이런 거. 내가 이제 그런 거 본인 써왔다고 증상을 이렇게. 수는 좋지. 예전 같지 않아도 곁에만 계셔주길 희선 씨는 바랍니다. 수술은 어느새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요. 운동신경에 근접한 종양을 떼어내느라 의료진은 마지막 사투를 벌입니다. 괜찮으세요? 이름이 뭐예요? 네. 말해도 괜찮으시죠?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봐요. 네, 좋아요. 다리 한번 들어볼까요? 다리. 네, 됐습니다. 축두엽 전반에 걸쳐있던 종양이 거의 제거됐습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으로 수술 부위를 재차 확인하는데요. 다행히 운동신경을 다치지 않고 종양을 성공적으로 제거했습니다. 예. 잘 됐네요. 아주. 따님? 네. 우선 축하드려요. 저기 환자 수술에 찍은 CT상 종양은 잘 설치가 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MR을 봐야 좀 더 정확한 거 알 수 있지만 적어도 조용 증강되던 그 하얀 부분의 종양은 제거됐고 수술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된 것 너무 같아요. 감사합니다. 큰 수술을 끝낸 아버지는 곧장 중환자실로 이송됐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만난 영민 씨 얼굴이 무척 밝은데요. 오늘로 방사선 치료가 끝납니다. 이제 아빠한테 더 집중할 수 있으니까 언니랑 교대로 언니 혼자 사실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같이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줘야죠. 옆에서 말도 좀 잘 듣고. 식욕도 잃고 살도 빠져가며 꼬박 6주간 치러야 했던 힘든 치료. 오늘로 끝난다니 그 속이 오직 후련하겠습니까? 그러나 방사선은 치료의 첫 단계일 뿐입니다. 치료 잘 되고 지금 이제 방사선 치료하고 한 6주에서 8주 있다가 수술 받는다고 그랬죠? 네. 배가 무지하게 많이 아프다든지 항문 쪽으로 피가 많이 쏟는다든지 그러면 언제든지 이쪽으로 다시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수술하고 나서 봅시다. 네. 아직도 지금은 종양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방사선 치료는 치료 중간에도 종양이 줄어들지만은 치료가 끝난 다음에서도 치료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 한 2개월 정도까지 종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겁니다. 아버지 병원에 가는 길. 방사선 치료가 끝난 영민 씨도 따라 나섰습니다. 아버지와 산책하는 게 얼마만인지 모릅니다. 여기 집 좋지 않다. 햇빛 좋지? 수술 3일째 원인 불명의 뇌경색으로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지만 다행히 재활만 잘하면 좋아질 거랍니다. 한꺼번에 암 선고를 받은 동생과 아버지를 돌보느라 희선 씨가 그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아빠 노릇을 제대로 못해서 문제지 뭐. 아빠 돈을 다 못해서. 나가지고 잘 키웠잖아. 그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 다 학교 보내고. 그럼 됐지. 응? 너들 잘 커져서 고맙지. 아빠가 잘 키웠으니까 컸지. 아빠가 우리 잘 키웠잖아. 아버지는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아 예전처럼 딸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재활치료와 항암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아버지, 그리고 8주 뒤 수술을 앞둔 영민 씨.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가족은 지금처럼 밝게 웃으며 힘든 시간을 이겨낼 겁니다.